여권 잠룡들 얘기 좀 해볼까요? 약간 좀 변화하는 거 아니냐, 기류가.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이제 그 탄핵 이 의결 당시에 이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요즘 오 시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탄핵 소추에 찬성한 것이 탄핵 자체에 찬성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죠.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네. 의견이 분할이 되면 나뉘게 되면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하더라도 당론으로 하라는 취지였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다. 그런 취지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자, 오세훈 시장, 뭐 지금 오늘 또 이거 말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 뭐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 대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이제 다시 지정하는 이런 결정도 내렸는데 뭐 조금 뭐랄까요, 오 시장도 약간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다시 이제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괴롭히고 있는 이슈가 그 문제하고 또 명태균 이슈가 있는데 특히 탄핵 이슈 관련돼서는 국민들보다도 투파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입니다. 최근에 우파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대권 후보를 조사를 해보면은 김문수 장관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몇 배다 다. 그럼 오 시장이 좀 방향 전환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말씀한 게 또 일부 맞는 면이 있죠. 본인이 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은 이제 탄핵 소추에만 이제 머물러 있고 지금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반대했다 이런 뜻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어떤 우파 보수 진영의 어떤 국민들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에 어떻게 보면 좀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텝이 꼬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시지도 많이 꼬이고 있고요. 실제 스탠스도 꼬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궤변이죠. 탄핵 소추는 본인은 원했지만 탄핵은 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스텝이 꼬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토지 거래구역에 대한 그런 번복도 오 시장에 대해서 스텝이 많이 꼬이는 상황으로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좀 탄핵에 찬성했던 주자, 뭐 대표적인 게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의 생각을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지금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탄핵 자체에는 반대 쪽으로 좀 돌아선 것 같고, 조금 전에 나온 한동훈 전 대표나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이게 참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고생했던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이 배신자 프레임에 혹시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최선동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해 왔죠.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굉장히 걱정해 왔고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탄핵을 했고 정치적 소신을 발휘한 것이고 근데 이것이 지지자들하고의 갈등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여전히 나는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과의 화해가 얼마나 이루어질까 이런 문제인데요. 이제 보수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갔을 때
그러면 후보를 오른쪽에서부터 왜 그 중간 정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뭐 안철수, 한동훈 뭐 이 정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현재로서는 가장 아까 조금 전에 홍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뭐 김문수 장관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김문수 장관으로 그러면 이 본선에서의 그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지금 이 중간쯤에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은 그 김문수 후보를 현재 지지하고 있는 되게 뭐 화가 나 있는 이런 강성 지지층이 결국에는 그 본선에 오면은 결국 중도 확장을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로 이동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강하게 버티는 게 한동훈 그 사이에서 조금 고민하는 게 오세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주자 같은 경우는 참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당장 어제 한동훈 전 대표 보수의 성지라고 부르는 대구에 갔었죠. 여기에서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보수의 심장, 우파의 심장, 대구 최고의 고등교육기관 경북대에 이 발을 들일 수 있습니까? 경북대에서 당장 팬사인회를 개최하지 말고 당장 꺼지십시오. 배신자 한동훈 당장 물러나라! 그 과정에서 우리 많은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도 계엄을 막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TK 지역 잘 아시는 홍 전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그냥 여쭙고 넘어가죠. 이게 TK 정서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예, 저는 TK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작년 9월, 10월 달에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신문 매체인 매일신문이라는 곳에서 어떤 만평이 실렸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보는데 그 안에 유승민 대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미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 어떤 프레임에 깊게 들어가 있고 지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또 뭐 이런 어떤 북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많은 또 반대 그 어떤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는 곳마다 지금 이제 항의 시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모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한동훈 대표를 향한 어떤 정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 어제 행보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는 광주에 내려갔죠. 저기 광주에서 이 시위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내려가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볼까요? 당원 조문 문제 때문에 광주를 급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또 하필이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5.18 묘역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영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었을 것 같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됐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애쓰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 민주당도 죽을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시점에 광주에 이재명 대표 내려간 건 아무래도 그 시위 도중 숨진 분에 대한 이제 추모 그 의사가 강하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신속하게 선고하라라고 촉구하는 시위 도중에 쓰러지셨고요. 운명을 달리하셔서 광주로 급히 내려가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지이지 않습니까? 전두환 군부는 결국에 광주에 군대를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광주 시민들의 염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러다가 운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위로와 겸사겸사해서 내려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